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아타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22년의 상반기의 이동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카드를 다 뒤집어 보면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매매 따로 이사 따로 이직 따로 좀 이렇게 봐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또 영상들이 계속 좀 밀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6장의 카드를 뽑고 한꺼번에 뒤집어 보면서 매매를 설명해드리고 이사를 설명해드리고 이직을 설명해드리는 또 그런 식으로 리딩을 조금 새롭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만 잘 이렇게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2년에 또 여러분들 상반기에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22년 상반기의 이동수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상반기, 22년 상반기의 이동수는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상반기의 이동수 운이 어떤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이동수 중에서도 매매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매매적으로는 좀 상반기에 막바지쯤 되어야 좀 풀리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반기 초반에는 연락은 좀 많이 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많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봄 때, 여름이 넘어갈 때까지는, 여름의 그런 초반까지는, 입하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따라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카드들도 지금 좀 빨리 팔려야 된다라는 느낌들이 있는 카드들입니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 이런 느낌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의 매매라는 운 자체가 상반기에 없는 거는 아닌데, 그 시기가 조금 오래 걸리겠다.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게 또 오랫동안 안 팔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쓸 수는 있겠지만, 금전에 대한 협의점이 상반기에는 좀 찾아지기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협상의 여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금전에 대해서는 뭔가 낮출 만큼 낮췄거나 깎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반기 안에서도 봄이나 4, 5월까지는 아무래도 좀 팔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금액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팔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6월 달쯤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고 하반기 넘어가는 쯤에야 좀 매매운이 많이 좀 트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도 여러분들이 매매적으로는 이렇게 엎드려 있고 힘든 상태이지만, 이런 상황이 그래도 좀 끝을 맞이하게 될 거다. 어느 정도 휴식기라고 하죠. 매매적으로 팔리지 않는 시기가 지나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카드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여러분들이 돈을 쥐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멈춰있고 안 팔리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돈이 들어오는, 그래서 좀 매매적으로는 6월 달쯤 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쯤에야 좀 매매가 잘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반기 초반에는 아무래도 연락이나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내가
여름 전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좀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많을 때 금액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좀 질질 끌릴수록 여름이 되어야 매매운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좀 상반기에 좀 금액적으로 협상을 조금 하더라도 돈적으로 조금 손해를 이렇게 뭐 보더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좀 속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의 매매 운은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액적으로 내가 좀 만족스럽게 거래를 하려면 뭐 6월 달쯤은 되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거래를 함에 있어서 뭐 엄청 활발하게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찾아올 사람들은 찾아온다라고 보여지니까 뭐 부동산을 바꾼다라든지 뭐 중개를 여기저기 돈을 뭐 더 준다라든지 이러실 필요는 또 굳이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절제라는 카드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매매에 대한 운은 있는데 좀 참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뭐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는 카드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매매적인 상황 속에서 또한 이 절제 카드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있어야 거래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카드이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서도 초반에는 팔 수 있는 운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안 내켜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미루게 되지 않을까 싶고 금액적으로 잘 맞춰서 팔려면 여름이 시작되는 쯤은 되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매매적인 흐름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또 이사를 준비 중이신 분들, 이제 이사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이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상반기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뭐 이사에 대한 정리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뭐 금액적으로 애매하게 처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사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좀 미룰 수 있다라면, 급한 게 아니라면 좀 하반기로 미뤄두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상반기에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는 좀 힘들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사를 준비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는 너무나 하고 싶은 상태일 수는 있겠지만 이사를 마음 편하게는 하지 못한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금액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뭔가 상반기의 결과로서 나오고 있으니 아무래도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기에 여러분들은 이사를 좀 결정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다, 조금 더 편할 거다라고는 이사적인 부분으로는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 지금 뭐 완전히 돈이 정리가 돼 있거나 돈을 다 들고 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냥 마음만,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사는 여러분들이 신중할수록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안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는 좀 안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사를 하고 나서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활발하게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사하고 나서부터도 좀 침체되는 분위기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사 시기는 상반기에는 미뤄두는 것이 여러분들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돈이 조금 애매하다. 이사를 하기에도 돈이 지금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돈적으로 완전히 좀 안정화가 되었을 때 이사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넘기고 하반기에 이사를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사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탐하고 뭔가 준비가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사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니까 미룰 수 있다라면 좀 미루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직적인 부분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제 이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상반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힘든 것만큼 보상은 따라온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직은 좀 힘들더라도 좀 빠듯하더라도 뭐 여유가 없더라도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상반기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면접에 대한 운도 좋고 여러분들이 경력을 살려서 가는 것도 좋지만 아예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더 힘들 수는 있겠죠. 내가 처음 시도하고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힘들고 적응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힘든 것만큼의 뭐 금액적인 보상을 받는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직을 하실 생각이신 분들 중에서 나는 금액 때문에 뭔가 월급 때문에 연봉 때문에 돈에 맞춰서 좀 이직을 준비하려고 한다. 직업을 바꿔보려고 하거나 회사를 바꿔보려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더더욱 조금은 하시기에 좋은 시기가 상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내가 좀 이직이나 전공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상반기에 조금 힘들더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금액은 상관없다. 난 편하게 일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이직은 되도록이면 상반기 때는 하시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직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이루어지고 그 어려운 것만큼의 보상을 받는 그런 이직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쉬운 게 좋다, 편한 게 좋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상반기 때는 이직에는 좀 멈춰 있고 참아내는 게 좀 시기를 지나가는 이 운에 대한 시기를 보내는 게 여러분들 이직적으로는 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상반기의 이동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지는 카드들에서 여러분들의 상반기의 이동수는 좋은 편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매매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매적인 부분에서는 거래는 좀 잘 되는 상반기가 될 거다, 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좀 늦어지기보다는 좀 빨리 찾아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돈적으로 협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쳐내는 게 좀 상반기에는 고생하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좀 금액적으로 뭐 돈이 없는데 좀 이 정도만 맞춰달라, 이 정도에 해달라, 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굳이 거래를 해줄 필요는 또 상반기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후려치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좀 이렇게 좀 밀어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한 금액 그대로 좀 매매적으로 상반기에는 밀어붙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카드들은 여러분들이 뭐 몇 번 계약이 될 뻔 하다가 엎어졌거나 아니면 계약을 할 것처럼 했다가 안 했거나 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다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돈이 좀 급한 상황이기도 한데 매매야 뭐 알아서 되겠지. 좀 이런 생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좀 잘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할 사람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반기에는 매매적으로 좀 잘 굴러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태양 카드도 나와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3 펜타클이라는 카드도 여러분들에게는 금전적으로 안정감을 찾아주게 될 거고 누군가가 이제 집을 보러 오거나 뭐 인테리어를 보러 오거나 매매를 하려고 돈이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찾아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뭐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인테리어가 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뭐 그 가격에 맞춰서 해주겠다.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의 사람과는 거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거래를 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도 이런 카드는 확실하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을 좀 안정적으로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적으로는 운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빠른 시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뭐 이런 뭐 컵이라는 카드나 태양 카드 때문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매매적인 거래 자체는 일단 상반기 초반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카드들입니다. 그리고 좀 뭐 찾아온 사람들이 좀 상반기 초반에 많이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봄 시즌에 좀 많이 몰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정작 거래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봄이 좀 지나가고 살짝 더워지는 시기인 5월, 6월 이 시즌이 좀 매매가 가장 좀 잘 되는 확률이 있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빨리 팔아야 돼요. 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 돼요. 봄이 가기 전에 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시즌에도 될 수는 있지만 가격 후려치기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과 좀 협상을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팔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액적으로 이제 각자가 생각해 놓은 금액의 한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한도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협상을 해보면 충분히 상반기에도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적으로는 확실하게도 뭐 좀 따뜻해지는 시기에 운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적으로 좀 이렇게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밀어내도 괜찮다. 그렇지만 내가 좀 빨리 팔려면 그런 사람들과 좀 협상을 해야 될 거고 조금
봄이 지나가는 시기쯤에는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 텐데 그 사람들은 뭔가 좀 이런저런 요구사항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금액을 후려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팔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적인 부분, 이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기에는 상반기 때 좀 힘들더라도 해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액적으로 좀 아슬아슬하다라고 하더라도 상반기 때 일단은 뭐 새로운 시작과 이제 새해의 시작과 좀 맞물려서 좀 빠르게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돈을 준비하는 거는 좀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돈적으로도 좀 부족함이 생겨가지고 저쪽에 조금 더 보태서 가고 싶은데 좀 이런 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무리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좀 좋아 보이기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상반기 때 계획 중이신 분들 일단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좀 무리를 할 수 있다라면 좀 무리해서 가는 것도 좋아 보인다. 다만 여러분들이 금액적으로 좀 잘 맞지가 않고 뭐 여유도 안 되고 내가 좀 욕심을 부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새로운 환경에 변화만 좀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가 아니더라도 집에 인테리어만 바꿔도 나쁘지 않은 상반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테리어를 하든지 이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뭐 그 사람 이제 뭐 집주인이 되겠죠. 뭐 집주인이 되거나 인테리어도 뭐 아는 사람에게 맡기거나 이러지는 또 않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믿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발품 띄면서 뭐 인테리어를 준비하든지 이사를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실하게도 뭐 자녀들 이제 뭐 이사를 하는 게 아이들에게 공부적으로도 좋을까 이런 걸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또 말씀드리더라도 이사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뭐 부부 관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사 계획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상반기에 뭐 잘 하게 될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이사 계획이 없는데 좀 늦게 하려고 하는 생각 중이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당길 수 있다라면 상반기에 이사를 좀 빨리 해보셔도 괜찮은 곳을 빨리 찾아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있네요. 근데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다라면 집에 인테리어 정도만 변화를 줘도 아주 좋은 또 상반기가 될 거다라는 게 이사적인 부분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제 또 이직적인 부분 이제 또 회사를 옮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옮기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상반기에는 억지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붙어 있는 게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이미 회사에 좀 정이 떨어진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직원들에게 뭐 월급도 안 올려준다라든지 좀 실망하는 부분들이 회사에 좀 있는 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회사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의 마인드가 좀 좋지 않아져서 좀 새로운 회사를 가고 싶다. 좀 이렇게 생각 중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억지로 움직이고 억지로 이직을 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텐컵이라는 카드는 뭐 이직에 대한 뭐 운이라는 걸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태양 카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뭐 금액이 높아진다라든지 다른 쪽에 가가지고 뭐 협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연봉을 맞춰준다라든지 이런 일이 그렇게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옮기는 과정에서 뭐 이사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거기에 대한 또 오히려 불만족적인 부분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든지 어디든지 거기서 거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뭐 좀 금액적인 부분이 마음에 안 들거나 회사에 대한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상반기에는 이직적인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억지로 이직을 할수록 좋지는 않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오히려 대접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들은 좀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카드도 이직하고 싶다, 이직해야겠다, 돈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카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만 보더라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정받는 상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하게 조금은 이직을 하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직운이 나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직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직을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직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직을 한다라고 해도 그 과정이 좀 힘들 것 같고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직은 조금 상반기는 접어두는 게 여기서 좀 인정받는 길로 가는 게 상반기는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상반기 이동수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동수 전체적으로 일단 보여지는 느낌들은 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매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매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매 자체는 좀 잘 이루어지는 상반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는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찾아오는 사람들도 상반기에 많을 것 같고, 거래가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좀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기존의 매매를 좀 정리함으로 인해서 또 이사를 생각하게 되는 또 그런 상반기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이렇게 움직이는 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거래가 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운이 상반기에는 있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반기에 매매 운이라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스타카드라든지 텐컵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기도 하고, 가운데 보시면 나이트 완즈라고 이동수를 표현하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매매가 거래가 되겠구나 라고, 만족스럽게 거래가 되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도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족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금액을 받고 정리를 잘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앞에 나오는 이런 황제 카드처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마음고생을 좀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는 보여져요. 좀 애타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티는 안 내지만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좀 팔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욕심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욕심들이 나쁘다라고 표현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거나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좀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런 매매 거래함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고 상대에게 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이렇게 가격을 말해도 될까? 이렇게 좀 팔아도 될까? 라는 생각들은 좀 많이 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마음고생을 좀 하지 않을까? 금액을 좀 맞추는데도 마음고생 할 수도 있겠고, 이걸 어떻게, 어느 사람에게 팔아야 될까? 어떻게 거래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또 고민들이 있어서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앞뒤에 나오는 카드들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매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정리가 되고, 다음 단계 어떻게 보면 이사를 또 준비하게 되거나 다른 또 건물을 찾아보러 다니거나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상반기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적으로 팔고 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운이 좋은 편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제 이사적인 부분 말씀을 드려보면, 이사에 대해서도 일단 상반기에는 이사를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조금 더 남아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고, 당장 내가 이 자리를 떠나가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사를 갈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면 상반기 때 좀 집을 찾아보러 다니거나 계약을 먼저 하는 것은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 5월달 이때쯤에 일단은 계약을 먼저 해놔도 저는 괜찮다라고 일단 3번 분들은 카드로서 보여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좀 의미하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존의 집도 있고 새로 이사할 집도 있고, 좀 걸쳐 있는 상황들이 상반기 때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에 있으면서 다른 집을 계약하는 그런 일이 좀 있을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사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좀 상반기 때는 알맞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이사를 생각 중이신 분들은 이사를 좀 준비를 해보고 계약을 좀 진행해봐도 좋은 상반기가 될 것 같고요. 이사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사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를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사 운이 좋다라고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사를 해야 되고 지금 자리는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사를 생각 중이시거나 이사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상반기 때 이사에 좀 추진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나오는 카드들도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는 불안할지 모르고 첫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가 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돈을 불러올 수도 있고 사업운을 좀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는 집을 이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가게 자리를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3번 분들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장을 좀 이전해 보는 것도 상반기에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직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에 대한 운도 아주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직에 대해서
상반기 때는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이직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늘상 생각만 해오던 것들에서 실천하게 되는 게 상반기에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면접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 역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써보거나 여기저기 이력서를 또 지원해보는 또 그런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직에는 상반기 때 굳이 당장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이직 준비를 하기에도 좋은 이런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도 좋고 이직을 시도해도 좋은 상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직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급이 높아질 수 있는 승진에 대한 기회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만큼 부지런하게 하는 것만큼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른 데서 하면 다른 데서는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칭찬은 해주지만 그만큼 보상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똑같이 했는데 보상도 받고 여러분들이 승진도 얻는, 어떻게 보면 커리어적으로는 이직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좀 사람들과 그냥 두루두루 나는 편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또 굳이 뭐 발벗고 나서서 이직을 할 필요는 또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런 운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승진에 대한 기회를 좀 잡고 싶다. 지금보다 지금 하는 것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뭔가 사람들의 말이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오는 승진과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상반기에는 이직을 좀 진지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듯 하고요. 그리고 뭐 금전이나 승진을 얻기 좋기 때문에 뭐 내가 좀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무조건 좀 이직을 상반기 때 해보실수록 좀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면접에 대한 제안이나 기회가 또 들어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직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루기보다는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버리는 게 이직적으로는 좀 상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굳이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뭐 퇴사를 하고 이직을 준비하기보다는 일단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도 충분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 당연히 이제 몇 달까지 하겠다, 뭐 이번 달까지, 다음 달까지 하겠다, 이런 시기를 정해놓고는 이직을 준비를 해야겠지만, 나 이제 내일 퇴사하고 내일 끝나니까 이제 뭔가 이직을 준비해야지 이러는 것들보다는 다니면서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보여지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이런 시기일 때 이직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상반기의 이동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먼저 매매적인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매매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계약이 아주 잘 되고 매매가 잘 되는 상반기가 될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매매와 함께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집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든지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팔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파는 게 문제다라고 한다라면 잘 이렇게 거래가 되는 상반기가 될 것 같고요. 내가 좀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은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거래가 된다라는 느낌들이 강하기 때문에 매매적으로는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또 매매를 하고 또 매입을 하는 그 단계, 이렇게 좀 이어나가는 그 단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돈이 생겨서 그 돈으로 또 다른 걸 사보는 것도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상반기에는 보여지는 듯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상반기 초반 어떻게 보면 뭐 1월
1월부터 3월까지 뭐 봄이 시작되는 그 시즌에는 좀 매매적으로 운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거래를 하려고 해도 좀 여러분들이 금액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쳐내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도 있겠고, 산다고 말은 했는데 연락은 안 주는 또 그런 사람들이 상반기 또 초반에 이렇게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좀 있을 수 있다. 라고도 보여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뭐 3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거 싸게라도 팔았어야 되나, 조금 손해보더라도 팔았어야 되나, 내가 좀 깎아서라도 정리했어야 되나, 좀 이런 생각들을 3월쯤에나 뭐 좀 이런 상반기에는 많이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봄이 들어서고 이제 여름의 시작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 속에서 잘 정리가 된다라고 보여지니까 좀 급하게 정리를 하려고만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그래도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1월부터 3월 사이에 내가 뜻한 바대로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굳이 뭔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 이후에 알아서 잘 팔린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신경을 또 여러분들에게 앞에 뭐 많이 써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이런 뭐 텐 완즈라는 카드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저런 뭐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매물일 가능성도 있겠고, 아니면 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급하게 갑자기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갑자기 좀 빨리 사려고 한다, 빨리 입주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급하게 비워줘야 되거나 급하게 좀 청소를 해줘야 되거나 좀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니까, 그만큼 일단은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지만 파는 과정 속에서 좀 바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도 에이스 소드라고 나와 있고 그 가운데 카드도 식스 완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수, 거래, 사인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팔게 되고 잘 정리하게 되고 잘 사인까지 잘 마치게 되는 또 그런 매매운이 있는 상반기가 되는 것 같다라고 4번 분들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사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사를 함에 있어서는 좀 힘겨울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사를 굳이 뭔가 이렇게 좀 빨리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고, 이사를 굳이 그냥 새로운 환경에서 새 시작을 하고 싶다, 좀 이런 마음으로 이사를 하는 거라면 좀 미룰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부담되고 어깨 무겁고 좀 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사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사는 조금 미룰수록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무리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카드들이고요. 나오고 있는 카드들도 이렇게 뭐 저울을 들고 있는 카드들이나 무리하게 되는 카드들이 일단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이런 카드도 이사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고도 표현되는 카드라서,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좀 이런저런 실망감들이 생기거나 내가 원했던 집은 아닌데, 내가 원했던 거랑 좀 다른데, 내가 저번에 봤던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른데, 좀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이사를 좀 급하게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사는 좀 미룰수록 좋지 않을까, 상반기 때 굳이 감정에 휘둘려서 이사를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스 소드라든지 텐 완즈라는 카드들도 여러분들이 좀 서두르게 되거나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럼 감정이 휘둘려서 너무나 좋은 집이다, 싸게 나왔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좀 이사에 대한 마음이 훅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나오는 카드들도 새로운 것에 너무 쫓지 마라, 새로운 것에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좀 좋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사적으로는 상반기에 좀 좋다라고 보여지니까, 이사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카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이사를 하는 과정도 좀 힘들 뿐더러 이사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굳이 이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사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 이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사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사를 뭐 좋든 나쁘든 나는 이사를 해야 된다,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사를 하는 거는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이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큰 기대를 하지는 마라. 그 이사를 한 공간이나 살아보니까 느끼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직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직에 대해서는 이직은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직은 상반기 때 좀 무리해서라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시작이 일단 상반기 때 여러분들에게는 운이 좋게 작용하고 있고 좋은 공간에서 좋은 시작을 또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얻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좀 높은 성적이나 높은 또 인정, 경력에 대한 인정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좀 성장치가 있는 그런 또 상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만큼 또 이제 이직에 대한 운이 따라온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상반기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좀 힘들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들어가는데 바쁜 회사를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직을 함으로 인해서 일이 바쁘던지 어떻던지 거기서는 뭔가 인정받고 좀 잘 풀리는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좋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는 좀 이사를 해보는 가닥을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또 상반기 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뭔가 실망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좀 섭섭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뭐 연봉 협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협상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아 이거는 내가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나 그런 바람이 불었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이직을 준비해 보기에는 상반기가 또 적정기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5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상반기의 이동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5번 분들 상반기에 매매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매매적으로는 아주 좋다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렸고 좀 포기할까 싶었던 이런 매매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상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랜 기다림이 좀 성공으로 도달하게 된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카드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앞에 나오는 이런 월드 카드도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매매에 대한 문서운이 있기도 하고 좀 이제 끝을 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매매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또 그런 상반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남들이 봤을 때야 뭐 1년 그게 기다린 거냐 뭐 1년 2년이 그게 기다린 거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좀 오래 기다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달이 되었던지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린 것만큼의 좀 보상을 받는 상반기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매매적으로는 운이 좋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나오고 있는 카드들이 금전에 대한 카드들이고 행운에 대한 카드들입니다. 뭐 집값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마음은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금액으로 정리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높은 금액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거래가 되는 또 그런 일이 상반기 때는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서를 쥐고 있는 카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흰 봉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흰 봉을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타르카드에는 많지는 않은데 보시면 마법사 카드와 월드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일단 상반기에는 문서적으로 성공적이다. 그렇다는 것은 또 이제 이동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문서를 지게 되고 정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마법사 카드가 나와 있다는 것은 좀 여러분들의 그런 뭐 건물, 상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리 자체도 여러분들 자리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좀 팔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써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팔려고 생각 중이시니까 이런 매매운을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같이 살펴보더라도 뭐 살면 좋겠지만 이미 팔려고 마음먹은 순간에는 팔 거라면 잘 팔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상반기에는 좀 운이 더 트여가지고 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들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상반기 때는 좀 많이 올 거고, 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좀 집값이 오르거나 이런 건물 자리세가 좀 오를 것 같은 느낌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 수도 있는 상반기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정리하고 나서 좀 더 기다리다가 좀 더 높아지면 값이 오르면 팔 걸 그랬나? 좀 이런 생각들도 상반기 때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좀 빨리 팔아야 되는 분들은 잘 정리가 될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좀 늦게 팔까요? 좀 더 기다려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릴수록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고 팔아도 저는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매매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5번 분들의 매매 운은 좋은 편이다. 제 값을 주고 팔 수도 있고 더 높은 값을 책정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상반기 자체가 운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매매로서 들어오는 돈이 있고 문서적으로 풀리는 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느 시기를 기다렸던지 좀 잘 정리가 되는 매매 운이 있는 상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에 대해서 걱정 중이신 분들 이사 운을 먼저 살펴보면 이사에 대해서는 좀 지금 자리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좀 새로운 변화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를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자리가 좀 질려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질려서 뭐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 터자리가 좀 질려서 옮겨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모로 뭐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리는 거는 짧은 시간일 뿐이다. 그래서 좀 질리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눌러 있는 게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사한다라고 해서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가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니까 뭐 좀 돈을 쓰면서까지 이사를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이사를 이제 뭐 이미 계획을 했고 계약을 했고 이사를 이제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좀 잘 가시게는 될 것 같아요. 이사 준비에 뭐 걱정되던 부분들은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도 좀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스스로도 좀 만족스럽게 입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들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같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면 뭐 애기들이 있다라면 애기들도 환경에 적응하는 데 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 역시도 그 자리에서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뭐 쓴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다시 돈을 모아야겠다.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된다. 좀 이런 느낌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좀 새 출발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이사를 이미 계획 다 했고 계약이 다 된 분들은 좋은 또 상반기가 될 것 같다. 뭐 별탈 없이 이사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정착하겠지만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은 저는 진짜 그냥 뭐 이사를 안 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니까 뭐 이사는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사 생각도 있고 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들었던 것처럼 좀 질리기도 해요. 그냥 좀 기분대로 기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이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기분 때문에 이사를 하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직적인 부분 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직에 대해서는 운이 좋은 편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좀 많이 질렸다, 진절머리 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 내가 배울 거 다 배운 것 같고 할 거 다 한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지금 이 자리다, 이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직을 좀 꿈꾸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직을 하면 아무래도 열심히 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 곳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힘든 것만큼 돈을 주면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때 이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뭐 많은 일 하기도 귀찮고 뭐 지금처럼만 이대로만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하시면 또 굳이 이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욕심이 있다. 나는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돈을 벌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라면 이직을 하는 게 상반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직이든 뭐든 좀 귀찮은 상태예요 라고 한다라면 굳이 이직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이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직 운이 있을 뿐이지 이 운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이직을 해야 됩니다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도 충분히 괜찮다. 그렇지만 나는 좀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다라면 뭐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때 이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직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힌 게 아니라 좀 상반기 때는 좀 지쳐서 이직에 대한 마음을 많이 품을 수가 있는 또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좀 이직을 바로 또 준비를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둔자 카드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나는 이직이 좀 하고 싶어지더라도 좀 나만의 좀 생각이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바로 뭔가 일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느낌상은 바로 뭔가 해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계속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시기보다는 뭔가 이직을 위해서 저는 뭐 이력서도 써야 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막무가내로 뭔가 준비를 빨리빨리라도 끝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꼼꼼하게 뭔가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설렁설렁이라도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준비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해가지고 그냥 퇴사와 동시에 이직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그런 쪽으로의 운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반기에는 또 이직에 대한 운이 좋고 내가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들에 따라서 보상받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직 운이 있다. 다만 좀 편한 걸 원한다라면 새로운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좀 안정적인 걸 원한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사서 이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직에 대한 생각이 있고 충분히 또 상반기 때 이직의 생각이 없다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거나 지금 충분히 이직에 대한 좀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할수록 또 좋은 편이 있다. 굳이 좋은 운이 있는데 안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가 싫다라면 여기 있어도 나쁠 거는 없다. 그래서 나쁜 게 있어서 이직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원한다라면 이직하는 게 좋은 상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총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좀 오늘같이 이렇게 보는 방식이 여러분들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초반에 찍을 때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말도 이제 정리가 잘 안 되고 여러분들과의 이런 좀 어색함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가게 이렇게 분배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서 조금 그때와는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또 오늘 듣는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좋다라면 앞으로도 좀 이런 방식으로 해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봤던 느낌들은 여러 가지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맞춰서 잘 이렇게 또 받아들여 주시고 제너럴 리딩인 것만큼 너무 이렇게 맹신하기보다는 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 상황과 좀 비슷하구나. 좀 이런 느낌으로 재밌게 한번 보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